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적으로도 참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버티는 것도 문제지만은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자, 수요 초대석.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은 경제 전문가세요. 세계화전략연구소의 이상석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가 다양한 사람들의 또 여러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됐고 또 저도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박사님께서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21대 뭐 총선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요. 굉장히 선거 운동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침마다 긴급 전화 문자 다들 받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렇죠? 또 뭐 마스크를 생활화한다든가 위생 관리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다든가 외출 활동도 자제 뭐 이렇게 되게 되면서요. 뭐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생활 패턴에 정말 큰 변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뭐 학교나 또는 기업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강의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병 확산이 분명히 위기감과 또 뭐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슬슬 이제 이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되게 막막하기만 하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변화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막막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시기인데 네. 그동안 이 시간에도 힘들지만 이겨내자, 힘내자, 서로 꼭 붙들고 있자 이런 말씀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또 과거에 IMF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올 거고 얼만큼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 느낌이 더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위기들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겪었었죠. 2008년 당시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부터 뭐 말씀하셨던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위기는 정말 1997년 IMF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세계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요. 이 1997년 외환 위기가 또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가 가장 큰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었던 위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위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경기 호황 시기에 이제 자산에 거품이 발생을 했다가 한순간에 이제 꺼져버리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혼란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질병 전염이 이제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물 경제 혼란이 먼저 생기게 됐고요. 네. 여기에 이제 위기가 촉발되면서 실물 경제 중심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이제 혈액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좀 맞고 있는데요. 과거의 위기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부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련 업계 종사자였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만 나가보더라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극복을 해내야 되겠고 우리 네.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 전문가도 모시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모으고 있는 만큼 네. 또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니까 더 무섭고 두렵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중국과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중국을 못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서. 맞죠.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우리가 왜 세계 경제를 봐야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70% 이상이 이제 해외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질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전 세계 경제 분명히 열심히 달리던 기차가 어느 정도 이제 멈춰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사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마다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번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질병마다 시차가 있다. 네, 네네. 뭐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또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상황은 아직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초기에 이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들이 이제 발발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퍼지게 됐고 지금은 현재 미국과 일본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무역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중국이 다시 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지만 이전 수준의 80% 이상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또한 이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이 G2라고 하는데요. 이 두 국가와 또 유럽연합 또 일본 등의 이런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 경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소비에 있어서도 아주 큰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그들 나름대로도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우리 잘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 뉴스가 나오는 걸 연일 살펴보면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다면 국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지금까지 경제에 있어서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 이런 것들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 그냥 하나 뽑아라. 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네.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제 국민들이 지갑을 동시에 닫아버리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팔리지 않게 되니까 기업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부도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집니다. 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가 이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수요를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디플레이션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디플레이션은 이제 역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마이너스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럼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불행 중 다행이죠.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상대적으로 먼저 경험을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굉장히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수출을 볼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3월까지 이제 1분기 기업 성적표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LG전자라든가 대부분 다 이 예상 수준을 넘는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한 3월 그리고 4월 이런 성적표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2분기에는 분명히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사태를 이제 계기로 이제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나름대로 위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갖춰 나갈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수 경기의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이 역대급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버텨내는 영세 사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를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 얼른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도 없고 또 예상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칭찬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럽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 위기에 DNA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정말 어려웠던 상황들을 점차 호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말 누가 뭐래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또 개인이 희생을 함으로써 더 큰 확산을 막아낸 이제 국민들에게 이 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뭐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실력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산 의료기기라든가 위생용품들이 수출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번 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위기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이겨낸다면 국제사회 안에서도 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국민의식 이런 게 네. 이번 위기의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중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의 정확한 현재 상황을 하나씩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궁금해하시고 요즘 막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딱 만나면 맞습니다. 이분이 주식을 하시는구나 안 하시는구나 이게 벌써 딱 알 수 있을 바로 만큼 티가 나죠. 낯빛으로 네. 주식 상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들 거기서부터 좀 맥을 가져가야 될 텐데요. 기업들의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조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주목을 합니다. 향후 이제 미래에 어떤 기업의 모습을 보일지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미래지표 또는 경기 선행지표다 이렇게 주식을 부르는데요. 네. 이런 주식시장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월 말부터 아주 불안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3월 중에 이제 고점 대비 35%나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융시장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경우에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판단을 하니까 네. 일단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이제 완화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3월 이전 수준의 약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까지 현재 회복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그런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것 좀 무리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좀 횡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시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네. 지금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증시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장기적이고 또 우량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성격의 또 테마적인 성격의 그런 주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는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이다 하시는 분들도 또 주변에 있으셔서 또 맞습니다. 그것 또한 걱정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자산이죠.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이 대부분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 한국의 정말 대표하는 자산이었었습니다.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수십 번의 그리고 수백 번의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보란 듯이 상승세를 이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 12, 16 대책으로 인해서요. 이 고강도 규제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됐죠. 또 이 보유세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요.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종합 부동산세도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이 많거든요. 다주택자들이 투기 세력을 이제 형성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정부의 일관적인 행동이 이런 투기를 좀 잡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겹치게 되면서 부동산 소비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제 급등세 보였던 지역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작년 12, 16 대책을 보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했던 어떤 정책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그렇죠. 강하다라는 예. 것을 이제 엿봤기 때문에요.
올해 부동산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겹치게 되면서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주식 시장은 중장기로 볼 경우에는 투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올해부터는 좀 하락할 요인들이 상승할 요인보다는 좀 더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보다 자세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